빗소리가 낡은 간판을 두드렸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들어와 멈춰섰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두 남자가 내렸다. 그들의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기가 맞습니까? 먼저 내린 남자가 낡은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박간의 백반이라는 글씨가 비에 젖어 번지고 있었다. 뒤따라 내린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열었다. 문고리가 삐걱거렸다. 안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후 2시 점심 장사를 마친 직후였다. 실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렸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다. 박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정장 입은 두 남자와 마주쳤다. 순간 건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앞선 남자가 명함을 꺼내 들었다. 대한그룹 경영기획실 최진호 전무입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접시가 싱크대에 미끄러져 떨어졌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요란한 소리가 났다. 박지우 양을 찾고 있습니다. 최 전무의 말이 조용한 식당 안에 메아리 쳤다. 건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건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절박한 것이 담겨 있었다. 24년을 찾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건우는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24년. 그래, 정확히 24년 전이었다. 그날 겨울밤이 떠올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년 전, 박건우는 31살이었다.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저녁 10시까지 손님을 받았다.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12월 중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건우는 평소처럼 마감을 하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다른 소리였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건우는 걸레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아기 울음소리였다. 건우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식당 문 앞 눈이 쌓인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스가 움직였다. 울음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왔다. 건우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박스 뚜껑을 열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온 힘을 다해 울고 있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이 빨개져서 이게 무슨... 건우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들었다. 담요가 눈에 젖어 축축했다. 아기의 체온이 느껴졌지만 너무 차가웠다.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던 걸까?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가 히터 앞에 앉았다. 아기를 꼭 안고 등을 토닥였다.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기가 건우의 옷을 움켜쥐었다. 박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삐뚤빨뚤한 글씨. 그게 전부였다. 건우는 쪽지를 내려다보다가 아기를 바라봤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건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까만 눈동자. 그 눈이 건우의 무언가를 뒤흔들었다. 어떡하지? 건우는 중얼거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손이 전화기로 가지 않았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발자국도 이미 지워졌을 것이다.
누군가 이 아이를 여기에 두고 떠났다. 눈보라치는 한밤중에 이 추운 날씨에 건우는 담요를 다시 감싸주었다. 아기가 작은 손으로 건우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 그 믿음, 일단 따뜻하게 해주고 건우는 아기를 안은 채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급하게 이불을 깔고 아기를 눕혔다. 아기용품이 있을 리 없었다. 우유도 기저귀도 없었다. 건우는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눈을 맞으며 달렸다. 분유와 젖병, 기저귀를 샀다. 점원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돌아와서 서툰 손으로 분유를 탔다. 온도를 확인하고 아기에게 물렸다. 아기는 개걸스럽게 우유를 빨아먹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건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냥 가슴이 먹먹했다. 아기는 배를 채우고 스르르 잠들었다. 건우는 아기 옆에 앉아 밤새 지켜봤다. 잠들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는 걸까? 고아원? 그 다음은? 새벽이 밝아왔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다. 건우는 결심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다. 일단 며칠만 보자. 며칠만.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미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작은 생명을 다시 추운 세상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아기가 작게 하품을 했다. 건우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지우, 지킬지 있으루. 지우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게 박지우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리고 박건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다. 건우는 결국 입양 절차를 밟았다. 쉽지 않았다. 독신 남성의 입양은 까다로웠다. 하지만 건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달이 걸렸지만 결국 지우는 공식적으로 건우의 딸이 되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그랬냐고. 왜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고. 재혼 생각은 없냐고. 건우는 그냥 웃었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눈 내리는 밤에 느낀 그 무언가를,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을. 지우는 건우에게 왔다. 그리고 건우는 지우를 지키기로 했다. 그게 전부였다. 지우가 3살이 되던 해였다. 건우는 지우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갔다. 평일 오후 놀이터에는 엄마들과 아이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신이 나서 그네 쪽으로 달려갔다. 벤치에 앉은 엄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남자 매일 저 시간에 오던데. 애 엄마는 어디 갔대? 혼자 애 키우는 남자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건우는 못 들은 척했다. 익숙한 반응이었다. 그때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지우 옆에서 놀고 있었다. 민준아, 이리 와. 저쪽 가서 놀자. 엄마가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저 아저씨 애랑은 놀지 마. 건우는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참았다. 지우가 돌아왔다. 아빠, 민준이는 왜 갔어? 민준이 엄마가 갈 곳이 있나 봐. 다행히 지우는 아직 몰랐다. 그 따가운 시선들을. 마이너스. 지우가 5살이 되자 유치원 문제가 생겼다. 집 근처 유치원 3곳에 전화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유치원을 직접 찾아갔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은 아버님 혼자 키우신다고 하셔서요. 아이들 케어가 섬세해야 하거든요. 머리도 묶어줘야 하고. 건우는 가방에서 지우 사진을 꺼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깨끗한 옷을 입은 지우였다. 제가 매일 아침 머리 묶어줍니다. 지우는 항상 깨끗하게 다닙니다. 원장은 사진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다른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건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알았다. 이곳도 안 된다는 것을. 결국 조금 먼 곳에 있는 유치원을 찾았다. 그곳 원장은 달랐다. 혼자 키우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우리 유치원에서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목이 메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부모 상담날 교실은 엄마들만 가득했다. 아빠는 건우뿐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지우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요. 집에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지우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건우가 끊었다. 매일 웃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는 건 성격이 조용해서입니다. 엄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엄마들이 수군거렸다. 저 남자 왜 저렇게 예민해? 애 엄마 없으면 원래 저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당 일도 쉽지 않았다. 지우를 키우면서 장사 시간을 줄였다. 아침에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 3시면 데리러 가야 했다. 저녁 장사는 포기했다. 손님이 줄었다. 수입도 줄었다. 단골 손님이 물었다. 요즘 장사 안 되시죠? 애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알아요. 재혼이라도 하시지. 재혼 생각 없습니다. 아이고, 고집이 세서 애는 엄마가 있어야 해요. 그 손님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줄었다. 소문이 났다. 저 집 주인 혼자 애 키운다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우가 10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지우가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고. 건우는 급히 학교로 갔다. 상담실에 지우와 다른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엄마가 있었다. 지우가 우리 애를 밀었어요. 애 엄마 없다고 우리 애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건우는 지우를 봤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제가 아빠 나쁜 사람이래. 엄마도 없는 애는 불쌍하대. 그래서 화가 나서 밀었어. 미안해, 아빠. 건우는 지우를 안았다. 지우가 건우의 품에서 울었다. 건우는 지우를 안은 채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지우가 친구를 민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우가 물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 건우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아빠 말 잘 들어. 아빠는 전혀 힘들지 않아. 지우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정말, 정말이야. 지우가 건우의 목을 껴안았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건우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건우는 지우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 지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건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걸로 충분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과 지우만 알면 됐다. 사랑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진심이 중요했다. 건우는 지우에게 진심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우가 24살이 되었다. 대학교 4학년이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식당 일을 도왔다. 건우는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건우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후 2시, 한산한 시간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다. 건우는 손을 닦으며 나왔다. 어서 오세요. 앞선 남자가 명함을 꺼냈다. 대한그룹 경영기획실 최진호 전무입니다. 건우의 손이 멈췄다. 대한그룹. 국내 3위 안에 드는 재벌 기업이었다. 박지우 양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순간 건우의 얼굴이 굳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우는 제 딸입니다. 최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에 서 있던 남자를 돌아봤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강민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24년 전 겨울 생후 석 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건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최 전무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당시 실종 신고된 영아들의 기록과 박지우 양의 입양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일치합니다. 강민수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제 아내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박지우 양과 닮았습니다. 건우는 사진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돌아가 주십시오. 유전자 검사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건우가 잘라 말했다. 지우는 24년 동안 제가 키웠습니다. 제 딸입니다. 강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24년 동안 딸을 찾았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건우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뭔데 이제 와서 24년 전 그날 밤에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강민수는 입술을 떨었다. 제 잘못입니다. 그날 밤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이제 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제 딸이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 전무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간단합니다. 결과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지우 양이 제 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그 아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뿌리를, 지우의 뿌리는 저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강민수는 한참 건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그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건우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건우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안에는 명함과 몇 장의 서류가 있었다. 24년 전 실종 신고 기록, 당시 신문 기사, 그리고 여자의 사진. 건우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젊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품에 아기를 안고 그날 밤이 떠올랐다. 눈 내리던 밤, 박스 속의 아기,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의 떨림. 안 돼. 지우는 내 딸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에 지우가 돌아왔다. 아빠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다. 건우는 애써 미소 지었다.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아, 면접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잘 됐네. 저녁을 먹으면서 지우가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건우는 거짓말을 했다. 밤이 깊었다. 지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건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서류 봉투를 들여다봤다. 찢으려다가 멈췄다. 찢을 수가 없었다. 강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건우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다. 잊자. 그냥 잊으면 돼.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건우는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했다. 아니, 평소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서랍 속 서류 봉투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최진호 전무가 혼자 들어왔다. 차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건우는 녹차를 우려내왔다. 마주 앉았다. 강 회장님께서 24년 동안 딸을 찾으셨습니다. 사설 탐정, 실종 아동단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건우는 차를 마시며 입을 열지 않았다. 지우 양이 만약 강 회장의 딸이 맞다면 그 아이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지우의 진짜 부모입니다. 양육자이십니다. 훌륭한 양육자. 하지만 생물학적 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건우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유전자 검사만 해주십시오.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요? 지우를 데려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강 회장님은 다만 알고 싶으신 겁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안 됩니다. 지우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 인생이 뒤집힙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입니다.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건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최 전무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박 사장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도 24년 동안 딸을 그리워한 아버지입니다. 최 전무는 명함을 놓고 나갔다. 마이너스. 그날 밤 지우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뭐 보니? 대한그룹 기사요. 면접 준비하려고. 건우의 심장이 철렁했다. 대한그룹 창업주 강민수 회장 이야기예요. 젊을 때 사고로 아내랑 딸을 잃었대요. 그 후로 평생 독신으로 사셨대요. 지우가 화면을 돌려 보였다. 매년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신대요. 불쌍하지 않아요? 건우는 눈을 감았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있으신 거잖아요.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다. 건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 오후 식당 문이 열렸다. 강민수였다. 강민수는 건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제발 검사만 해주십시오. 딸인지 아닌지만 알고 싶습니다. 건우가 강민수를 일으켰다. 강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을.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지우 양이 제 딸이 아니라면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제 딸이 잘 자랐다는 걸 알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우는 그의 눈빛을 봤다. 절박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마이너스. 그날 밤 건우는 결심했다. 검사를 하되 지우 몰래 결과를 본 후 결정하기로. 건우는 최진호 전무에게 전화했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단 지우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틀 후 검사가 진행되었다. 건우는 지우가 학교 간 사이 지우의 칫솔을 챙겼다. 자신의 구강세포도 채취했다. 검사기관에 전달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건우는 그 일주일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우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제발 일치하지 않기를. 건우는 매일 밤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건우는 매일 밤 악몽을 꿨다. 늘 같은 꿈이었다. 눈 내리는 밤, 박스 속의 아기. 멀리서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 낮에는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면접 준비를 했다. 어느 날 밤 건우는 2층 방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 24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분홍색 담요가 있었다. 그날 밤 지우를 감싸고 있던 담요. 담요 아래 쪽지.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삐뚤빨뚤한 글씨. 그리고 작은 목걸이. 은으로 만든 하트 모양 펜던트. 뒷면에 지혜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마 아기의 원래 이름이었을 것이다. 건우는 목걸이를 꽉 쥐었다. 가슴이 아팠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물었다. 아빠, 저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이 울었어요? 건우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많이 울었지. 특히 처음에. 그날 밤 엄청 울었어. 미안해요. 아빠 힘들게 했네. 전혀 힘들지 않았어. 지우가 있어서 아빠는 살 수 있었어. 지우는 건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빠,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2시 최진호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와주시겠습니까? 건우는 지우에게 장 보러 간다고 거짓말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라운지에는 최 전무와 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최 전무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박 사장님이 먼저 여시겠습니까?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여십시오. 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펼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최 전무가 서류를 주워 읽었다. 일치합니다. 99.9%. 박지우 양은 강민수 회장님의 생물학적 딸이 맞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다. 강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제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목소리가 갈라졌다. 건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여전히 제 딸입니다. 이 결과가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압니다. 박 사장님이 24년 동안 제 딸을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우에게 말할 겁니까? 강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지우는 모르는 게 나을 겁니다. 건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지우는 행복합니다.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최 전무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지우 양에게도 알 권리보다 행복할 권리가 중요합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건우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후 3시 우리 식당 맞은편 카페에 계십시오. 단 절대 다가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건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없었다. 과연 이게 맞는 결정인지, 지우에게 진실을 숨기는 게 옳은 일인지.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지우를 지켜야 한다. 건우는 서랍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지혜라고 새겨진 펜던트.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이기적인 걸지도 몰라. 하지만 아빠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목걸이를 꽉 쥐었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내일이면 강민수가 지우를 볼 것이다. 24년 만에. 건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강민수는 한 번 보고 나면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3시 건우는 식당에서 창밖을 주시했다. 맞은편 카페에 강민수와 최 전무가 앉아 있었다. 지우가 골목에서 나타났다. 환하게 웃으며 걸어왔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카페에서 강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지우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당으로 들어왔다. 아빠 다녀왔어요. 1시간 후 건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전무였다. 강 회장님께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건우는 밖으로 나갔다. 카페 앞에 강민수가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제 딸을 봤습니다. 24년 만에. 강민수가 울먹였다. 너무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박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지우 양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건우는 놀랐다. 정말입니까? 네. 제 딸은 이미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건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지우가 말했다. 아빠, 제가 사실 알고 있어요.
건우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며칠 전에 카페에서 저를 보던 그분들. 누구예요? 건우는 얼어붙었다. 저 봤어요. 맞은편 카페에서 저를 뚫어지게 보시던 분. 우시고 계셨어요. 혹시 제 친부모님이세요? 침묵이 흘렀다. 건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우야. 괜찮아요, 아빠. 지우가 웃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요. 지우야. 근데 궁금했어요. 제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지우의 눈물이 흘렀다. 저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건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근데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건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아빠가 연락해 볼게. 감사해요, 아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남이 성사되었다. 건우와 지우가 먼저 도착했다. 지우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괜찮아, 지우야. 아빠가 옆에 있어. 문이 열렸다. 강민수가 들어왔다. 강민수는 지우를 보자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우도 일어섰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강민수가 한 걸음씩 다가와 지우 앞에 섰다. 지우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안녕하세요. 강민수도 울고 있었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 잘 컸어요. 좋은 아빠 만났어요. 지우가 건우를 돌아봤다. 건우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때였다. 라운지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들어왔다. 건우는 그 남자를 보자 온몸이 굳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남자도 건우를 봤다. 멈춰섰다. 건우?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수가 당황해서 물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형님? 지우가 놀라 물었다. 남자는 여전히 건우를 뚫어지게 봤다. 박건우, 설마 자네가. 건우는 고개를 숙였다. 최 전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입니까?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이 사람은 25년 전 우리 그룹 최연소 전무였습니다. 제 오른팔이었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지우가 건우를 봤다. 아빠. 건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숨긴 게 있었어. 첫 번째 반전이었다. 평범한 식당 주인 박건우. 그는 과거 대기업 최연소 전무였다. 라운지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민수의 형, 강민호 회장이 건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박건우, 정말 자네인가? 25년 만이군.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전무가 물었다. 박 사장님이 우리 그룹 전무셨다고요? 강민호가 말했다. 25년 전 박건우는 우리 그룹 최연소 전무였네. 30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지. 지우가 건우를 돌아봤다. 아빠, 왜요? 건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5년 전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전무였습니다. 승승장구했죠. 건우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날 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길이었죠. 갑자기 앞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더군요. 강민수가 몸을 떨었다. 연쇄 추돌이었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 차도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차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의자를 움켜잡았다. 제 차가 들이받은 충격으로 그 차가 가드레일을 넘었습니다.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자는 즉사였습니다. 남자는 중상,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남자도 결국 숨졌습니다. 강민수가 숨을 헐떡였다.
아기만 살았습니다. 생후 석 달. 부모는 모두 죽었습니다. 건우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경찰 조사 결과 법적으로 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아니었습니다. 제 차가 들이받지 않았다면. 건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범벅이었다. 그 부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강민수 씨, 아내 이지혜 씨, 딸 지혜. 강민수는 떨고 있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후 알아보니 아기는 친척이 없어 보육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건우가 지우를 봤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고아였으니까요.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몰래 식당 문 앞에 박스에 담아놓고 제가 발견한 척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네. 지우야, 넌 버려진 게 아니야. 내 부모님은 널 사랑했어. 사고로.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강민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건우 앞으로 다가왔다. 건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수는 한참을 건우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께서 제 딸을 구해주셨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날은 운명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강민수가 건우의 손을 잡았다. 박 사장님께서 24년 동안 제 딸을 키워주셨습니다. 홀로, 사랑으로. 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동생이 하늘에서 봤을 겁니다. 박 사장님이 딸을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고마워했을 겁니다. 건우는 울었다. 2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강민호 회장이 다가와 건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가 그런 이유로 떠난 줄은 몰랐네. 미안하네, 건우. 지우가 건우에게 달려와 안았다. 아빠, 24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혼자? 지우야,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고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우가 건우를 꽉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건우는 지우를 안으며 흐느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 두 번째 반전이었다. 건우는 지우를 버린 사람이 아니었다. 지우를 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24년 동안 속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한참 후 모두의 눈물이 잦아들었다. 강민수가 건우를 일으켰다. 이제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5명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지우는 건우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강민호 회장이 말했다. 건우, 이제는 회사로 돌아오게.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식당 주인입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강민수가 말했다. 박 사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지우에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낳아준 아버지, 키워준 아버지. 강민수가 지우를 봤다. 지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우가 천천히 말했다. 2분 모두 제 아버지예요. 저는 2분 모두를 사랑해요. 강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지우야. 건우도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강 회장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나. 아빠는 괜찮아.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의 학비, 생활비를 제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건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는 제 딸입니다. 저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강민수는 건우의 눈을 봤다.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최 전무가 끼어들었다. 지우 양명의로 신탁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우가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받아들이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건우는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가 원한다면. 하지만 사치하면 안 된다? 알아요, 아빠.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도 쓸게요. 강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역시 내 딸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강민호 회장이 식당을 찾아왔다.
자네 식당 밥이 먹고 싶어서 왔네. 건우는 정성껏 백반을 차렸다. 강민호는 한 숟가락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건우, 우리 그룹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네. 자네가 자문을 해줬으면 하네. 제가요? 자네만큼 그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잖나. 건우는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강민호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섰다. 건우,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해도 되네. 자네는 충분히 속죄했어. 건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지우가 말했다. 아빠, 다음 주에 강 회장님이 저녁 먹자고 하셨어요. 같이 가실래요? 지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요. 건우는 지우를 봤다.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 같이 가자. 좋아요. 지우가 건우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지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였다. 건우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목걸이, 지혜라고 새겨진 펜던트. 건우는 지우 방으로 갔다. 지우야, 이거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목걸이를 내밀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내게 남긴 거야. 그날 밤 너와 함께 있었어. 내 원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지혜. 지우는 펜던트를 들여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제 엄마가요? 응.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우는 울면서 목걸이를 가슴에 꽉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건우는 지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펜던트를 만졌다. 예뻐요. 내 엄마처럼 예쁘지. 지우가 건우를 안았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두 명의 아빠가 있고 하늘의 엄마도 있고. 그래, 우리 지우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건우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다. 24년이 지났다. 죄책감으로 시작한 삶이었다. 하지만 지우를 키우면서 그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제는 용서받았다. 강민수에게서, 강민호에게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에게서. 그리고 오늘 밤 건우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다. 건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지혜씨, 민수씨, 지우를 잘 키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건우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24년의 속죄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우와 함께, 강민수와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함께. 건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건우는 24년 동안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